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광주시의 채용 규모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5.18 당시 공격용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피가 추가로 발견되고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집단 증언도 나왔습니다. 2살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비정한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남해안 관광지를 둘러보는 스카이 투어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는 채용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적어 이른바 공시생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요즘 청년들에게 공무원은 손꼽히는 희망 직종입니다. 시험으로만 승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지방대 출신 지원자가 많습니다. 사기업도 일단 대학의 스펙이나 대학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학점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공무원이 더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공채 규모는 2만 명으로 감소폭이 크진 않지만 가팔랐던 증가세는 꺾였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는 일반직 356명, 소방직 등을 포함해도 440명 선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 다음으로 채용 인원이 적습니다. 이제 이게 억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퇴직한 인원하고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광주시 공무원 시험은 타 시도에 비해서 합격선이 높기로도 유명합니다. 정말 조금 뽑고요. 점수도 굉장히 높고. 지난해 광주의 청년 실업률은 9.8%, 1년 전보다 2.2%포인트 올라서 상승폭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에서는 공무원 등용문도 바늘구멍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막바지 추위가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찬바람을 불면서 꽤 추운데요. 현재 광주 영하 1.5도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광주의 체감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상태니까요.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기온 더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주말 내내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한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관리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대기 흐름도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짙어지면서 온종일 한때 나쁨 단계 유지하니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과 담양, 화순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 6도로 아침에 비해 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80년 5.18 당시 헬기 공중사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언과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빌딩에 헬기가 총을 쏘았다면 안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조준사격했을 개연성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기록관에 모인 초로의 노인들이 80년 5월의 전일빌딩에 대해 집단으로 증언을 시작합니다. 당시 전일빌딩에 있던 전일방송 재직자들로 80년 5월 20일 밤 11시 방송을 중단했다. 상황이 종료된 뒤 방송국에 돌아와 무더기 총탄을 맞은 전일빌딩을 목격한 인물들입니다. 건물의 곳곳에는 총구멍이 수없이 많다. 그 시간들의 총성은 무엇을 가져가고 가져왔는가? 이들은 7층에서는 시민군이 사용한 대검과 칼빈총을 받고 10층뿐 아니라 7, 8, 9층에서도 탄피와 탄흔이 집중된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7층에 저것만큼은 기술부 사무실에 있던 캐비넷에 총알이 뚫고 들어간 건 우리가 봤어요. 근데 총 쏘아서 맞는 것은 안 봤어요. 시민군이 전이빌딩에서 저항했다면 헬기가 위협 사격이 아닌 조준 사격을 했을 개연성이 제기된 겁니다. 계엄군이 공격용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발컨포 추정 탄피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16일 공개된 벌컨포 추정 탄피 3점에 이어 다른 광주 시민 61살 이모 씨로부터
80년 5월 말 광주 금당산 자락에서 주운 20mm 발컴포 수정 탄피 2점 등을 추가로 기증받아 공개했습니다. 헬기 기총소사가 37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한 증언들이 5.18의 진실을 밝히는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5.18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김동철 의원 등이 발의한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5.18의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국정역사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 교육감은 어떠한 형태든 국정역사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폐기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이 남자의 숨진 아이의 엄마도 입건됐는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숨진 건 지난 2014년 11월쯤. 한 아이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의 피의자로 아이의 아빠 25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수의 한 바닷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 살해한 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시신 버리신 거 맞으세요? 강 씨는 체포 당시 아들이 실종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현재도 시신을 버린 혐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강 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폭행으로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강 씨는 오히려 아내가 아이를 훈육하다 숨지게 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진술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그 교도소에 가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 신고를 못 하게 됐다. 경찰은 시신을 버리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강 씨의 아내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부부를 상대로 다른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시신을 버린 장소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운동부 소속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43살 A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에도 고교 배구부 코치가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된 바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식수와 농업용 순환이 우려됩니다. 최근 3개월간 전남 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88.2mm에 머물면서 한평, 장성, 담양 등 전남 북서부 식수를 담당하는 장성, 평림 땡의 수위가 20% 선까지 낮아져 가뭄이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또 창원군 동천 저수지 등 일부 농업용 저수지는 저수율이 20%대로 심각 단계로 들어서는 등 영농기를 앞두고 남부 지역의 농업 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남해안 관광지를 둘러보는 스카이 투어가 이번 주말 여수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김종태 기자가 투어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10인승짜리 소형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이륙한 지 1분 만에 아득하게 멀어진 땅. 푸른 바다 그 위에 수많은 섬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사도와 일출로 유명한 향이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오동도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소형 항공기를 타고 남해안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이 이번 주말 여수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항공 관광으로 또 낮은 고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만으로도 큰 매력으로 생각되고요. 제주 등에서 헬기를 이용한 항공 관광이 선보이기도 했지만 20만 원에 달하는 비싼 요금과 소음 등의 문제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30분 운항에 비교적 저렴한 1인당 5만 9천 원의 요금을 통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적정 요금의 절반 수준이어서 요금 현실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또 사업자에게는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스카이 투어가 땅과 바다 관광에 이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여수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서간첩은 영암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임진왜란 당시 영암 지역 의병 활동과 이순신 장군의 영암에서의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 때 왕명으로 발간된 충무공 전서입니다. 이 가운데 수록된 국보 제76호 이순신 서간첩의 양무호남 시무국가는 호남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나서면서 영암군에 살던 외가 친척인 현덕승 형제에게 보낸 것입니다. 200년이 지난 뒤 현씨 집안에서는 영암 현감으로 부임한 충무공의 8대 손에 이를 기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은 영암 지역에서 쌀과 병력을 지원받았고 사흘간 서호, 군서 등을 순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참과 군사의 아주 그 밑바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의미를 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 상황과 그 내용 상황이 다 이 영암에 존재하고 있었다. 문화자원으로 충무공을 재조명하고 있는 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순신 관련 사업은 28개 부분에 달합니다. 백이종군로, 수군재건로 등은 완성됐지만 서간첩에 나타난 현건, 현덕승 등 이순신 장군의 호남 인척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또 관광 자원화시켜서 우리 군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영암군은 호남 울타리론의 근거로 주로 인용되고 있는 양무 호남 글귀를 새긴 비석을 영암 구림마을에 세워 기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초등교육 단계에 맞춰 서술한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초등학교 3, 4학년용과 5, 6학년용으로 만든 5.18 교재 2종을 공개하고 5.18을 부실하게 서술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재 개발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교재는 일반 도서로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며 학습 보조 교재로 활용하겠다는 시도교육청에는 기존 인정 교과서처럼 보급됩니다. 5.18의 마지막 수배자인 고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이 전남대학교 명예졸업장을 받습니다. 윤 전 소장은 지난 1971년 농과대학 축산학과에 입학했다가 민청학령 사건으로 구속된 뒤 제적됐고 80년 5월 내란 음모죄로 지명수배돼 미국으로 망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93년 5.18 수배자 중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된 고인은 생전에 5.18 정신계승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인문학 강좌 광주 시민자유대학이 다음 달 6일 개강합니다. 어떤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장복동 광주 시민자유대학 학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시민대학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민자유대학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는 것이 권력이 되는 사회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는 것이 자유가 되는 대학을 만들려고 그리고 광주에서부터 인문학이 점에 대해서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초를 닦기 위해서 시민자유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네, 운영은 어떻게 되죠? 운영은 매 학기 6과목이 수강되는데 작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학기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봄, 여름, 가을 학기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특별 강좌를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근데 저는 교실에서나 어떤 대학교에서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로 봤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좀 장소가 독특했어요. 네. 시민자유대학만의 특징,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자유대학은 근본적으로는 공부하는 대학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강의를 소비하는 또 수강자들이 청중이 돼서 단순히 강의만 듣는 대학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주체가 돼서 함께 구성하는 대학을 지향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첫 수업을 들을 수강생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던데 봄학기에는 어떤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봄학기에는 박고영 교수가 강의하는 철학하는 시민, 그다음에 또 말하기 과목에서 매력 있게 말하기, 또 동서양고전 항상 개설되는데요. 동양고전에서는 한비자 강의를 하고요. 서양고전에서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또 서양 미술사 강의를 개설했고요. 또 하나는 네. 여러 가지 또 강좌가 그 외에도 또 서양고전에서는 유대한 교수가 강의하는 판단 비판, 더 나아가서는 서양 미술사 강의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강좌가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지 2년 정도 되셨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을 지향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쓰는 시민이라는 프로젝트를 아주 중점을 둬서 시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회원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책을 쓰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시민자유대학에서 명실공히 교수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직접 책을 쓰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과목당 수강료가 싼 편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수강을 하시는지 또 할인 혜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좀 비싼 편이죠, 사실은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인문학에 대한 붐이 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료 강좌라든지 또 유사 인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자유대학에서는 방금 한 것처럼 공부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만들어가는 대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 동아리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책 쓰는 시민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대학하고는 완벽하게 차별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자유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안의 대표 관광지인 흑산도가 여객터미널 주변을 점령하다시피 한 노점상 좌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속도 쉽지 않아 봄 관광철을 앞둔 자치단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31년 만에 새로 지은 흑산도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내리는 길을 따라 건어물 판매 좌판들이 천막으로 덮인 채 늘어서 있습니다. 부둣가에는 전복을 파는 상점들이 물건을 쌓아뒀습니다. 관광객들이 뜸한 겨울철인데도 봄 관광철을 앞두고 자리를 선점해 둔 겁니다. 차량과 인파가 오가는 길에 좌판이 깔리다 보니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신안군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유청에서 어느 선까지 위임을 해준다든가 없거든 그런 지자체하고 해유청하고 뭔가 원만한 그런 교류가 있어가지고 뭐 한계를 좀 같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런 모양이 해야 돼. 전혀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보니까. 항만시설 관리감독권을 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상인들에게 부둣가에서 노점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뿐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이게 주변 상가에 인원이 계속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점상 행위의 사용은 좀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핵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신안군과 해양수산청은 항만 일부 구역에 사용 허가를 내고 노점 행위가 가능하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주변 상가 건물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흑산도 부둣가 노점 문제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봄 관광 성수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신세계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장병완 의원 등을 비판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장병완 의원과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복합쇼핑몰 입점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하며
광주시의 친재벌 행정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동구는 치매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주민들이 바라는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 친화 서포터즈를 위촉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산지구협의회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나눠드리며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과 어린이 생태학습 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986년) 광주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한 해죠. 30년이 지난 지금 광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기간 광주의 인구는 95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54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출생률은 1.2%에서 0.8%로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 가구당 인구가 2.5명으로 30년 전 4.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 규모는 87년 2조 2,700억 원에서 2015년 32조억 원으로 14배 넘게 증가했고요. 1인당 생산 수준도 10배나 늘었습니다. 자동차 수는 20배나 증가했습니다. 87년 10집당 한 대꼴이었다면 지난해에는 한 집당 한 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도 늘고 생활 규모도 커졌는데 생활 쓰레기는 어떨까요? 87년부터 91년까지는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었다가 종량제가 시행된 95년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